자, 이번 시간에는 순열에 대해서 배울 건데 기호로 NPR 또는 N permutation R이라고 하거든요. 어려울 거 없고요. 자, NPR의 정의를 한번 적어볼게. 자, NPR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배열하는 경우의 수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중요한 거 서로 다른 N개에서 먼저 뽑고 나서 배열한다. 그 경우의 수를 N permutation R 또는 NPR이라고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4P2라는 뜻은 뭐냐면 서로 다른 4명에서 2명을 뽑아가지고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4P2라 그래요. 자, 선생님이 여기 자리를 2개 만들게. 여기를 첫 번째 자리, 여기를 두 번째 자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 서로 다른 이 4개를 A, B, C, D라고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여기 자리에 A, B, C, D 중에서 하나 오는 거니까 여기에 오는 경우의 수가 4가지. 그 여기에 오는 경우의 수는 첫 번째 온 게 오면 안 되니까 3가지 해서 곱하면 이게 12가 돼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잘 이해 안 갈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직접 다 일일이 세볼 건데 일일이 세볼 때 그냥 막 적지 말고 수용도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건데 수용도라는 게 뭐 별거 아니고 가지치기로 해가지고 적는 거 있잖아요. 걔를 수용도라 그래.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에 A가 왔어. 그러면 두 번째에는 B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고 D가 올 수도 있다. 첫 번째에 B가 왔으면 두 번째에는 A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고 D가 올 수도 있고 첫 번째에 C가 왔으면 두 번째에는 A, B, D가 올 수도 있고 첫 번째 D가 왔으면 두 번째는 A, B, C 이렇게 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AB, AC, AD, BA, BC, BD, CA, CB, CD, DA, DB, DC 총 12가지가 나와요. 걔를 우리가 곱하기로 표현한 거야. 그냥 첫 번째에는 A, B, C, D 중에 오고 이 각 케이스마다 3가지씩 있으니까 이 3을 곱한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낫죠? 자, 이번에는 OP3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들어볼게요. 자, OP3은 서로 다른 5개에서 3명을 뽑아가지고 배열하는 경우의 수거든요. 걔는 자, 똑같이 내가 3개의 자리 만들게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5개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니까 5. 여기에는 여기 들어간 거 빼야 되니까 4. 그리고 여기는 3이 되겠죠. 얘를 다 곱하면 된다. 자, 이번에는 쌤이 2P2를 해볼게요. 자, 얘는 서로 다른 2명에서 2명을 뽑아 배열하는 거니까 2 곱하기 1이겠죠. 자, 그 다음 3P3 해볼게요. 자, 얘는 서로 다른 3명에서 3명을 뽑아 배열하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겠죠. 자, 그리고 4P4 해볼게. 자, 얘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게 되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겠죠. 이런 식으로 예시 들게 되면. 자, 그 다음에 5P5는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자, 그 다음에 6P6은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근데 얘를 우리가 더 간단한 기호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2 곱하기 1은 2에서 1까지 곱한 거죠. 걔를 우리가 이 느낌표. 자, 이 느낌표는 팩토리얼이라고 그래. 그래서 읽을 때는 2 팩토리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3부터 1까지 곱했죠. 그럼 얘는 3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돼.
쌤은 줄여서 그냥 3팩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4팩, 여기는 5팩, 여기는 6팩.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n 곱하기 n 빼기 1 곱하기 n 빼기 2 곱하기 쭉 곱해서 1까지 곱했어요. 얘는 n부터 1까지 쭉 곱한 거죠. 자, 얘는 뭘까요? n팩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를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해 볼게요. 여기 2p2를 서로 다른 두 개에서 두 개를 뽑아 배열한다 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두 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그럼 얘는 그렇죠. 세 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자, 그 다음에 4p4는 당연히 그러면 4개를 배열하는 경우. 5p5는 5개를 배열하는 경우. 6p6은 6개를 배열하는 경우. 자, 여기 n팩은 n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다라고 기억해도 좋아. 자, 그래서 이 기호는 좀 잘 나오거든요. 외워도 좋아요. 뭘 외우냐면 2팩은 2, 3팩은 6, 4팩은 24, 5팩은 120, 6팩은 720. 이 정도까지는 좀 기억을 하면 좋아요. 물론 직접 곱해도 상관이 없지만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이 정도 6팩까지는 좀 외워도 좋다. 자, 이번에는 이 NPR을 내가 한번 문자로 곱해 볼 건데 해볼게. 자, NPR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배열하는 경우의 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리를 r개를 만들어 볼게. 그리고 여기가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r 빼기 2번째, r 빼기 1번째, r번째 이렇게 문자가 들어갔을 뿐이에요.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럼 봐봐. 이 첫 번째에는 n개 중에 하나 오겠죠. 그래서 n, 두 번째는 n 빼기 1이겠지. 그리고 세 번째는 n 빼기 2. 이제 보니까 두 번째 잘 봐봐. 두 번째 n 빼기 2를 안 했지. n 빼기 2를 했잖아요. 세 번째 때 n 빼기 3을 안 했죠. n 빼기 2를 했잖아. 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통 어떻게 오해하냐면 두 번째는 n 빼기 2 아니야? 실제로 n 빼기 1이잖아. 여기다 뭘 더한 거지? 여기다가 2를 더한 게 여기 들어가죠. 여기 세 번째 보통 학생들이 n 빼기 3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는데 실제로는 여기다 1 더해가지고 n 빼기 2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r번째 있잖아요. r번째는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오해할까? 여기에 n 빼기 r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겠지만 여기 실제로 들어가는 거 뭐 한다? 여기 1 더한 n 빼기 r 플러스 2를 곱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는 얘한테 2를 더하면 되니까 n 빼기 r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는 n 빼기 r 플러스 3이 된다. 처음에 학생들이 어디서 어려워하냐면 r번째에 뭘 곱해야 되나요? 이 부분에서 어려워하거든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따라서 이 NPR은 n 곱하기 n 빼기 1 곱하기 n 빼기 2 곱하기 마지막이 n 빼기 r이 아니라 여기다가 2를 더한 얘를 곱한 게 돼요. 문자로 표현하게 되면. 근데 이번에 쌤이 이렇게 표현된 거를 팩토리얼로 만들고 싶어요. 팩토리얼 만들려면 제일 끝에 1까지 곱해줘야겠지. 그래서 그대로 한번 1까지 곱해볼게요. 여기다가 추가로. 요 다음은 여기다가 1 빼는 거니까 그 다음이 n 빼기 r, 그 다음이 n 빼기 r 빼기 1 이렇게 쭉 곱해서 제일 마지막 1까지 곱했어요. 근데 내가 그냥 곱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곱한 거를 그대로 다시 뭐 할까? 나눠줄게요. 그럼 식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한번 나눠줘 볼게. 그대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그럼 얘는 여기 n부터 쭉 가서 1까지 곱했죠. 그러니까 이 위에가 n팩이 되고, 그 다음 이 분모는 n 빼기 r부터 쭉 곱해서 1까지 곱했으니까 n 빼기 r 팩으로 적을 수 있겠죠. 따라서 npr을 내가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분모는 n 빼기 r 팩이 되고 분자는 n 팩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참고로 서로 다른 n개에서 r기를 뽑아 배열하는 게 npr이잖아요. 자, 그럼 당연히 n이 r보다 같거나 커야겠죠. 그러니까 조건이 n이 항상 r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3개에서 5개를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를 잘 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앞에서 뒤에 거 뺀 다음에 팩토리얼 붙인 게 분모.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거에다가 팩토리얼 붙인 게 분자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5p3을 팩토리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얘는 앞에서 뒤에 거 뺀 거에다가 팩토리얼 붙인 게 분모. 그냥 앞에다가 팩토리얼 붙인 게 분자가 되는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왼쪽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돼. 만약에 문제 풀 때 2팩분의 5팩을 어떻게 해석하냐. 얘를 5p3으로 해석해가지고 서로 다른 5개에서 3개를 뽑아가지고 배열하는 경우의 수구나 라고 그렇게 상황을 바꿔서 이해를 할 수도 있어야 돼. 알겠죠? 네, 여기에서 MPN을 한번 구해볼게요. MPN은 실제로 몇이야? n부터 1까지 곱한 거니까 n팩이 나오죠. 근데 여기다 한번 대입해볼까? 이 r 대신에 n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럼 뭐가 되죠? 분모가? 0팩이 나오죠. n 빼기 n이기 때문에. 그리고 분자는 그대로 n팩이 나오는데 이 식이 성립하려면 0팩이 몇 나와야 돼? 이게 1 나와야겠죠. 0팩의 의미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 식을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 0팩을 1로 약속하기로 했어요. 0팩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자, 0팩은 1로 약속하기로 했다. 자, 얘를 우리가 상황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자, 그리고 봐봐. 이번엔 쌤이 MP0을 한번 구해볼게요. MP0은 이 R 대신에 0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구하게 되면 R 대신에 0을 대입하게 되면 분모가 n팩, 분자도 n팩이니까 자, 그대로 1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MP0을 뭘로 약속한다? 자, 1로 약속하기로 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상황으로 이해 못해요. 그냥 단순하게 약속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NPR을 우리가 서로 다른 n개에서 r기를 뽑아 배열한다 이렇게 배웠는데 좀 다르게 좀 배워볼게요. 왜냐하면 r기를 뽑아 배열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문제 풀기에는 조금 직관성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기억합시다. 자, 이 NPR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로 한 개씩 들어가는 경우의 수. 이렇게 기억합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5명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은 서로 다른 걸로 봐야 돼요. 이 5명이 서로 다른 3개의 의자에 한 명씩 앉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럼 잘 봐봐. 서로 다른 거에서 서로 다른 걸로 몇 개씩 들어가요? 한 개씩 들어가지. 그러면 고민하지도 말고 그냥 5p3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얘는 한 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역전성이 존재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3명이 있어요.
3명이 서로 다른 5개의 의자에 한 명씩 앉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 여긴 5명이 3개의 의자에, 3명이 5개의 의자에. 그래도 똑같이 5P3이 돼요. 순서가 바뀌더라도 서로 다른 거에서 서로 다른 걸로 하나씩만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다 퍼미테이션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거에서 서로 다른 걸로 한 명씩, 즉 한 개씩 들어가는 거지.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자, 또 예를 들어볼게요. 자, A, B, C, D가 있는데 여기에 상자가 있어요. 이 제일 밑에 있는 거는 1번 상자, 그 다음은 2번 상자, 그 다음은 3번, 그 다음 4번, 자, 그 다음 5번 상자 이따 쳐보자 이렇게. 이 A, B, C, D가 이 1번부터 5번까지 들어갈 건데 한 상자에는 하나씩 들어갈 수 있대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들어갈 건데 하나씩 들어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 것 같아요? 5P4가 되겠지. 얘도 서로 다른 거에서 서로 다른 걸로 하나씩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퍼미테이션을 쓰면 돼요. 마지막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에 A 상자, B 상자, 이렇게 C 상자가 있고 구슬이 1번 구슬, 2번 구슬, 3번 구슬, 4번 구슬, 5번 구슬이 있대요. 이 구슬이 상자에 들어가는데 각 상자당 하나씩만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럼 봐봐. 서로 다른 거에서 서로 다른 걸로 하나씩 가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퍼미테이션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뭘까 답이? 네, 5P3이 돼요. 아, 우리가 NPR을 N명 중에서 R명을 택하여 배열하는 경우의 수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거에서 서로 다른 걸로 하나씩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퍼미테이션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예제 8번 보시면 첫 번째 n 퍼미테이션 2가 5n이래요. 자, 그때 n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선 제일 먼저 요 n이 항상 2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범위를 꼭 적어주면 좋아요. 꼭 적어주세요. 옆에다 가로치고 n은 항상 2 이상이다. 이렇게 적은 다음에 문제 풉시다. 자, np는 n 곱하기 n 빼기 1이죠. 얘가 5n이라고 했는데 요 n이 2 이상이기 때문에 0은 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약분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n 빼기 1은 5이기 때문에 n은 몇 나온다? 6이요. 네, 6이 나온다. 자, 두 번째 5pr 곱하기 6팩은 43,200이래요. 그리고 먼저 우리 아까 6팩은 몇이라고 했죠? 720이라고 했죠, 아까. 6부터 1까지 곱한 거야. 자, 이게 약분해 볼까요, 이렇게? 그럼 몇 나오죠? 자, 이거 약분하시면 여기 60 나오지. 따라서 5PR이 이게 60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 항상 이 5가 R 이상이 되는 거 꼭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해야만 60 나오죠. R은 이게 3이 된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3번 NP3 대 N 더하기 2P3은 5 대 10이다. 자, 이런 비례식은 내향의 곱이랑 외향의 곱이 같죠. 자, 따라서 N 플러스 2 퍼미테이션 3에다가 5를 곱한 게 NP3에다가 12를 곱한 거랑 같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항상 이런 거 나와 있을 때 범위를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어떻게 돼? N은 3 이상이고 여기는 N 플러스 2가 3 이상이니까 N은 1 이상이지. 자,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려면 N이 몇 이상? 3 이상이 돼야겠죠. 따라서 여기 N은 3 이상이라고 적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N 더하기 2P3은 N 더하기 2에다가
n 더하기 1, 그 다음 n을 곱한 거지. 여기다가 5를 곱한 게 np3 곱하기 12라고 했으니까 np3은 n에다가 n-1, n-2로 곱한 거고 거기다 12로 곱했네요. 자, n이 3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n 약분되죠. 자, 그리고 이 좌변을 정리하게 되면 5하고 2개 곱하게 되면 n의 제곱 더하기 3n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n의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에다가 12로 곱한 거지. 정리 한번 해보자. 그러면 5n의 제곱 더하기 15n 더하기 10은 12n의 제곱 마이너스 36n 플러스 24가 되죠. 자, 얘가 나오지. 자, 얘 인수분해할 수 있죠. 여기 7, 1, 2, 7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지. 자, 그래서 7n-2, 그 다음 n-7은 0이니까 요 n은 7분의 2 또는 이게 7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n은 항상 뭐만 가능해요? 자연수만 가능해요. 분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분수가 되는 이 7분의 2는 안 되고요. 정답은 이 7 되겠죠, 이렇게. 자, 예제 구원 볼게요. 자, 다음을 구하래. 5명의 학생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죠. 아까 우리가 n명의 학생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n팩이라고 했죠. 근데 얘는 5명이라고 했으니까 5팩이 되겠죠. 정답이 120이 된다. 자, 2번. 5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을 뽑아가지고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는 우리 퍼뮤테이션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얘는 5p3이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에서 이게 60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3번. 5명의 학생 중에서 대표 1명, 부대표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라고 했는데 여기 봐봐. 얘는 이렇게 스케일 볼게요. 5명은 서로 다르죠. 그 다음 대표 1명, 부대표 1명이라고 했는데 이 1명을 잘 봐봐. 얘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자, 5명이 있는데 여기 첫 번째는 대표 자리, 자, 두 번째는 부대표 자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때 5명이 각각에 1명씩 들어가는 거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 퍼뮤테이션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얘는 5p2가 되겠죠. 따라서 5 곱하기 4에서 이렇게 2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 2번도 우리가 서로 다른 거에서 서로 다른 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볼게. 5명이 있어. 자, 서로 다른 5명이 있는데 3명을 뽑아가지고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3개의 자리가 있다고 쳐보자. 이 3개의 자리는 각각 이름이 있어요.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그러면 서로 다른 거에서 서로 다른 걸로 하나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5p3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남자 4명이랑 여자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다음을 구하래. 자, 첫 번째는 여자 3명이 서로 이웃하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는데, 자, 항상 우리가 이웃하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게 되면 그 이웃하는 거를 내가 한 묶음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A, B, C를 내가 배열을 시켜볼게. 자, 이거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3팩이겠지. 한번 적어볼게.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자, 이렇게 6개가 있어요. 괜찮아,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를 물어봤어. 그럼 누구죠? 여기 첫 번째 거랑 여기 세 번째 거랑 그 다음 여기
다섯 번째, 여기 여섯 번째. 총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죠. 얘를 이렇게 다 찾지 않고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 A와 B를 내가 한 묶음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를 한 묶음으로 생각하고 이 묶음의 이름을 선생님이 라지 P라고 할게. 자, 그 다음에 A, B를 묶었으니까 C가 남잖아요. 그래서 C를 이렇게 적어볼게, 이렇게. 그 다음에 요 PC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2팩이니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그냥 PC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C, P가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P 안에는 A, B가 들어있으니까 결국에는 A, B는 서로 이웃하고 있겠지. 그죠? 근데 A, B끼리 어떻게 할 수 있어? 자리를 바꿀 수 있겠죠. A, B가 자리 바꾸는 경우도 생각해야 되니까 각각 두 가지씩 있잖아. 그래서 2 곱하기 2 해서 이렇게 4가 되거든요. 그럼 이 원리가 뭐냐면, 남자 4명이랑 여자 3명이 있는데 여자 3명이 이웃하래. 그러면 이 여자 3명을 한 묶음으로 봐요.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총 몇 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여기 4개 있고 여기 한 묶음을 하나로 봐야 되니까 여기 한 개 추가해서 총 5개가 있다고 보면 돼요. 알겠어요? 그럼 그 5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5팩이죠. 일단은 5팩을 이렇게 해놓고 이 여자 3명은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다? 3팩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5팩 곱하기 3팩이야. 그다음 두 번째,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는 방법의 수를 물어봤죠. 자, 그 다음에는 이웃하게 배열하는 게 아니라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래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는 경우를 물어보게 되면 얘는 이웃해도 되는 것부터 먼저 배열한다. 자, 어떤 건지 보여줄게요. 여기 여자끼리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남자끼리는 지금 말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남자끼리는 이웃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부터 배열해. 먼저. 그 남자 4명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4팩이겠죠. 괜찮죠?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 남자 4명이 뭐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었어. 여기는 뭐 1, 2, 3, 4라고 할게요. 그럼 여자 3명이 여기 이 자리랑 요 자리랑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에 각각 어디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하나씩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여자는 이웃하지 않죠. 괜찮아요? 그리고 이 V자 있죠? 이 V자는 서로 다른 자리예요? 같은 자리예요? 서로 다른 자리죠. 여기는 남자 1의 왼쪽, 남자 1의 오른쪽, 여기 남자 2의 왼쪽, 남자 2의 오른쪽. 다 다른 자리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따라서 여자 3명이 서로 다른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리에 하나씩 들어가야겠지. 그게 뭐다? 퍼미테이션. 그래서 몇 나온다? 5P3을 곱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서는 방법의 수를 물어봤어요. 교대로 서는 거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남자가 한 명 더 많으니까 이렇게 배열이 돼야겠지. 그럼 남자는 여기 첫 번째, 세 번째, 5번째, 7번째 들어가야 돼요. 서로 다른 거에서 서로 다른 자리로 하나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퍼미테이션. 4P, 4가 되는데 우리가 4P, 4는 4팩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곱하기 여자 3명은 여기 2번째, 4번째, 6번째 들어가야 되는데 서로 다른 거에서 서로 다른 걸로 하나씩 들어가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퍼미테이션, 즉 3P3이 되겠죠. 3P3은 3팩이니까
그대로 3팩을 곱하시면 돼요. 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자가 4명 있고 여자가 4명 있다고 하자. 이때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서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까? 케이스가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세울 수도 있죠. 그럼 이때는 남자 4명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4팩. 그 다음에 여자 4명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또 4팩. 자, 그 다음 밑에 것도 남자 4명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4팩. 그 다음 곱하기 여자 4명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또 4팩. 해서 각각 구할 수 있죠. 그 두 개를 더해주면 돼요. 이 상황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예제 11번. 자, 이게 트라이앵글을 일렬로 배열할 때 다음을 구하래요. 자, T가 맨 처음에 L이 맨 마지막에 오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얘를 배열하는데 T가 맨 앞에 오고 L이 맨 마지막에 오는 그렇게 배열되는 게 총 몇 가지인지 물어봤잖아요. 이게 총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지. 자, 그래서 8개의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T가 맨 처음에 온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여기에 T가 와야겠지, 일단. 그죠? 그리고 L이 맨 마지막에 온다고 했으니까 여기 제일 마지막에 와야겠네. 그 나머지 것들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 나머지 것들은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에 배열하면 되겠지. 그럼 T랑 얘 빼고 얘랑 얘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2번부터 7번까지 쭉 배열하는 그 경우의 수가 결국에 얘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6팩이 되겠죠. 자, 6팩은 몇 나온다? 720 나온다, 이렇게. 자, 그 다음 2번. T와 A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T와 A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간대. 이렇게. 그럼 봐봐. 우선 여기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T랑 A를 빼봐. T랑 A를 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남지. 자, 6개가 여기 2개의 자리에 하나씩 들어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죠? 6P가 되겠죠. 자, 좀 헷갈리면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이 6P2에는 R이랑 I가 이렇게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겠지. 이렇게 한번 예시 들어보자고. 그럼 우리가 여기도 지워지고 얘도 지워지는 거니까 NG, LE 이게 4개 남잖아요. 여기 적어볼게.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한 묶음으로 보고 하나, 둘, 셋, 넷, 5개를 서로 자리를 바꾸더라도 항상 T랑 A 사이에는 2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지. 그래서 일단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으니까 5팩을 곱하는데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답을 끝내요. 하지만 틀렸어. 왜냐면 여기에 T와 A 사이라고 하는 건 꼭 무조건 T가 앞에 있어야 돼요. T가 꼭 앞에 있을 필요가 없어. 여기에 A가 오고 여기에 T가 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T, A도 가능하지만 A, T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곱한다? 2로 곱해줘야 정답이 돼요. 자, 3번 볼게요.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는데 일단 자음이랑 모음을 한번 분리해 볼게요. 자, 모음은 I에 2 오잖아요. 그래서 A랑 I랑 2가 되겠죠. 그 자음 같은 경우에는 T, R, N, G, L이 되겠지, 이렇게. 자,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고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고 했죠. 얘를 한번 있는 그대로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이 상태에서 여기가 자음이 오고 여기가 모음이 오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 두 번째. 여기에 모음이 오고 여기에 자음이 오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둘 다 이 자음이 오는 케이스가 있겠죠. 이게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고 했으니까 둘 중에 적어도 하나만 자음이 오면 돼요. 둘 다 자음이 와도 되고. 케이스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럼 첫 번째. 여기 자음이 오는 케이스가 자음이 5개가 있으니까 5개 중에 하나 들어가겠지. 그래서 5 곱하기 여기 모음은 3개가 있으니까 3 곱하면 되겠지. 자, 그럼 여기 하나 빼고 여기 하나 빼면 총 6개 남지. 그 6개는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600.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모음이 오고 여기 자음이 오는 케이스. 딱 봐도 위에 거랑 어떻게 돼? 똑같겠지. 근데 잘 이해 안 가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여기 모음이 오는 케이스가 셋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니까 3. 여기 자음이 오는 케이스가 5개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니까 5.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 어떻게 들어가 상관이 없으니까 600.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자음이 들어가는 케이스. 여기는 자음이 총 5개 있잖아요. 5개 중에서 2개가 여기에 하나씩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에서 서로 다른 자리로 하나씩 들어가는 거니까 OPE에다가 남은 게 지금 6개 남았는데 여기 어떻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600. 이렇게 해서 다 더해도 정답이 되고요. 아니면 얘를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양 끝에 모음이 오는 케이스를 빼버리면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지 않을까? 전체 경우의 수는 이 8개를 1로로 배열한 거니까 8팩이 되고요. 그 다음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거. 여기에 모음이 와야 된대. 모음이 총 3개 있으니까 일단 3P 한 다음에 곱하기 뭐 한다? 600을 하면 되겠죠. 이 안쪽은 어떻게 배열은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정답이 얘가 돼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해야 돼. 이렇게 풀든 선택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조고도라는 멘트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여사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학교 내신에서는 조고도라는 멘트가 나오면 여사건으로 풀었을 때 더 쉽게 풀리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